인사이드 아웃 시리즈가 또 만들어집니다. 주토피아 2에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할 예정이죠. 라이온킹의 빌런 스카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나오고 귀여운 스티치가 실사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도 계속 이어지고 마블도 빼놓을 수 없죠. 디즈니의 뮤지컬 이야기까지 바로 디즈니 팬들을 위한 이벤트이자 디즈니 미래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 D23 얼티메이트 디즈니 팬 이벤트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발표된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소식들 모두 한 번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D23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대한 디즈니 엑스포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디즈니가 준비 중인 신규 영화 소식은 물론 전세계 디즈니랜드의 미래 계획도 발표가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전세계 디즈니랜드의 미래 계획 소식들을 한 번에 정리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영화 계획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전세계 테마파크 소식과 테마파크 여행기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디즈니 영화가 전세계 디즈니랜드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베프님들이 영화 소식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했죠. 실제로 테마파크와 관련된 소식도 있었고요. 참고로 D23 발표 현장에서 공개된 일부 예고편은 촬영 금지 조건으로 상영된 것들이라서 이 영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공식 릴리즈된 예고편 영상만 들어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가장 먼저 발표된 소식은 모아나2였습니다. 무대에는 모아나 목소리 연기를 맡은 아우이 크라바로가 등장해 노래를 직접 부르고 마우이 역의 드웨인 존슨도 실제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모아나2는 모아나에서 3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모아나가 바다 너머의 다른 부족을 찾아가는 과정과 여동생과의 이야기가 그려진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시미아라는 캐릭터로 알려졌고 빌런은 폭풍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새로운 예고편도 공개가 되었는데 그 예고편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은 2024년 11월 27일입니다. 무대에 등장했던 드웨인 존슨은 모아나2 소식을 알린 이후에도 무대에서 내려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참여하는 또 다른 영화 몬스터잼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영화 몬스터잼은 모터스포츠 세계를 다루는 내용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드웨인 존슨은 이번 D23 무대에서 자신은 실제로 모터스포츠를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개봉일 등 상세한 정보가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디즈니에서 이런 소재로도 영화를 만든다는 게 신기하죠? 그 다음 무대에 오른 사람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아바타의 주연인 샘 워싱턴 그리고 조 셀다나였습니다. 바로 아바타 3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기 위해 무대에 오른 건데요. 이번 D23에서는 아바타 3 제목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바타 2 제목이 아바타 물의 길이었다면 3편은 아바타 불과 제로 정해졌다고 하네요. 이와 함께 몇 장의 이미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크란을 타고 있는 나비족의 모습과 함께 불을 숭배하는 듯한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바타 불과제는 북미 기준으로 2025년 11월 19일 개봉 예정입니다. 그 다음 무대는 픽사 작품들로 채워졌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은 인사이드 아웃의 또 다른 시리즈 드림 프로덕션이었는데요. 영화는 아니고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되는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2025년 공개 예정인데 시점은 인사이드 아웃 1편과 2편 사이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하네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라일리의 꿈은 매일 정해진 시간과 예산 안에서 스튜디오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재미있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라일리가 잠들면 드림 프로덕션에서 영화 세트장에서 영화를 만들듯이 꿈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꿈은 이상한 부분들을 늘 가지고 있는지를 재치있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할 거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그 다음은 픽사의 새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모두의 리그 이기거나 지거나였습니다. 모두의 리그 이기거나 지거나는 픽사에서 만든 기존 영화들과는 완전 무관한 완전 새로운 TV 시리즈입니다. 픽사가 만든 첫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한 중학교의 소프트볼 팀인 피클스의 이야기를 다루는 스포츠 애니메이션입니다. 학생으로 구성된 선수들과 그 선수들의 부모 그리고 심판, 코치 등 다양한 캐릭터의 관점에서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모두의 리그 이기거나 지거나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트리밍될 예정이며 오는 12월 6일 첫 선을 보입니다. 역시 예고편이 공개되었는데 아래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토이스토리 5였습니다. 이번 편은 장난감과 전자제품이 대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거라고 합니다.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태블릿을 보고 있고 장난감들이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50개의 버즈 라이트이어 군단이 등장할 거라고도 하네요. 과연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 영화는 북미 기준으로 2026년 6월 19일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픽사의 30번째 영화 호퍼스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소녀 메이블입니다. 메이블은 로봇 비버로 자신의 정신을 옮겨 동물의 왕국으로 잠복 수사를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왕족 비버인 조지 왕을 만나 동물들을 단결시켜 부동산 개발업체와 맞서 싸운다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픽사의 새 영화 호퍼스는 2026년 봄 개봉 예정입니다. 이미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던 픽사의 29번째 애니메이션 엘리오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엘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입니다. 엘리오가 은하계로 갔다가 지구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오해를 받으면서 생기는 일을 그린다고 하네요. 아바타 때문에 무대에 올랐던 조 셀다나 배우가 다시 무대에 올라오기도 했는데 엘리오의 이모 캐릭터의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고 합니다. 북미 기준으로 2025년 6월 13일 개봉 예정이고 티저 예고편 또한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픽사는 인크레더블 3 소식까지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개봉 날짜나 스토리 공개 없이 제작된다는 발표만 있었는데요. 인크레더블 3는 1편과 2편을 맡았던 작가이자 감독인 브래드 버드가 직접 또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소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토피아에서 주디 목소리 연기를 맡았던 배우 제니퍼 굿윈이 무대에 등장했죠. 바로 주토피아2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라는 숫자를 통해 속편인 것을 보여주는데 이의 끝을 보면 뱀의 꼬리처럼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토피아2에서는 새로운 캐릭터 뱀 게리가 등장할 예정인데요. 소름 돋는 매우 강한 독을 지닌 독사 캐릭터라고 합니다. 닉과 주디가 주토피아를 뒤집어 놓은 미스터리한 파충류의 흔적을 따라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주요 줄거리가 될 거라고 하네요. 뱀인 게리 역할에는 키호이 칸 배우가 캐스팅되었는데 그는 인디아나 존스로 데뷔해 최근에 로키 시즌2에 등장했을 만큼 디즈니와 인연이 있는 배우입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캐릭터 비버 니블스가 등장할 것이라고도 하네요. 주토피아2는 북미 기준으로 2025년 11월 26일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가 된 것은 겨울왕국 3였습니다. 무대에는 겨울왕국 1편과 2편 모두 연출한 감독 제니퍼 리가 등장했는데요. 겨울왕국 3와 관련된 컨셉 아트 이미지 또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안나와 엘사가 각각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물을 보면 빌런으로 보이는 그림자가 있는 것을 알아챌 수 있죠. 겨울왕국 3 개봉은 북미 기준으로 2027년 11월 24일로 정해졌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디즈니 뮤지컬에 대한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뮤지컬 소식답게 알라딘을 비롯해 라이온킹 뮤지컬의 한 장면, 미녀와 야수, 그리고 헤라클레스 뮤지컬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특히 헤라클레스 뮤지컬은 2025년 런던에서 공연될 예정이란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겨울왕국 뮤지컬의 한 장면도 축하 무대로 등장했는데 뮤지컬 겨울왕국을 영상으로 담은 컨텐츠를 2025년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을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대가 끝난 줄 알았던 찰나 갑자기 이 무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영화 위대한 쇼맨 속 노래 중 하나인 그레이티스 쇼 무대가 등장한 겁니다. 노래와 함께 타이틀이 등장했는데 영화 위대한 쇼맨을 뮤지컬 무대로 옮긴다는 소식이 발표된 거죠. 정확한 공연 시작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진 것은 스타워즈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무대에는 배우 주드로가 등장했는데 스타워즈 스칼렛톤 크루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타워즈 스칼렛톤 크루는 4명의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성장 드라마입니다. 4명의 어린이가 자신들이 살던 행성에서 엄청난 비밀을 발견했다가 의도치 않게 머나먼 은하계로 가게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펼치는 모험을 다루고 있다고 하네요. 주드로가 출연하기도 해서 이번 D23 자리에 등장하는 거였죠. 2024년 12월 3일부터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안도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안도르 시즌2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새 영화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소식도 발표되었는데요. 그 타이틀 디자인이 공개되었습니다. 참고로 올랜도 디즈니월드와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는 스타워즈 놀이기구인 밀레니엄 팔콘 스머글러스 런이 있습니다. 시리즈에 등장하는 밀레니엄 팔콘을 타보는 시뮬레이터 어트랙션인데 여기에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장면이 추가되는 업그레이드 작업도 진행이 될 거라고 하네요.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개봉은 2026년 5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은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였습니다.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등장하는 첫 영화인데 마블 시리즈에서 줄곧 등장했던 샘 윌슨이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로 등장하는 영화가 됩니다. 이 영화를 알리기 위해 무대에는 주인공 샘 윌슨 역의 앤서니 마키가 등장하기도 했죠. 개봉은 2025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판타스틱 4 새 영화 소식이 나왔습니다. 판타스틱 4 퍼스트 스텝이란 부제로 영화가 개봉할 예정이라는 건데요. 이번 D23 자리에서는 극중 캐릭터들의 의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극이 될 거라고 하네요. 2025년 7월 25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이언하트 소식입니다. 아이언하트는 아이언맨 이후 가장 진보한 갑옷을 만든 천재 발명가 리리에 대한 이야기로 이번 시리즈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6부작으로 제작됩니다. 리리라는 캐릭터는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서도 등장한 바 있는데 이때 등장한 이후로 주연으로 나오는 시리즈라고 이해하면 되죠. 2025년 중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데어데블 본 어게인입니다. 시즌 3기로 제작된 마블 데어데블 드라마에 이어 데어데블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새로운 시리즈인데요. 출연진들이 D23 무대에 올라 작품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3월에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소개된 마블 시리즈는 전부 에거사 제시아였습니다. 에거사 캐릭터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완다비전에서 모습을 드러낸 마녀 캐릭터였는데요. 이번에 주연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리즈가 제작된 겁니다. 완다비전에서 에거사 역을 맡았던 배우 캐서린 한이 그대로 등장하며 이번 D23 무대에 깜짝 등장해 전부 에거사 제시아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원제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번역 제목 전부 에거사 제시아로 우리나라에서는 공개가 될 예정이죠. 시리즈는 총 9부작이며 2024년 9월 19일부터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에피소드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체 7편은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해 볼 수 있고요. 마블 시리즈에 이어 발표된 또 다른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로는 퍼시 잭슨과 올림포스의 신들 시즌2였는데요. 퍼시 잭슨 시리즈는 본래 그리스 신화를 기반으로 반신 반인 캐릭터 퍼시 잭슨의 모험을 이야기로 그린 판타지 소설입니다.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퍼시 잭슨과 번개도둑, 퍼시 잭슨과 괴물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된 적이 있었는데요. 두 편의 영화와는 별개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리즈에서 시리즈로도 만들었죠. 그게 바로 퍼시 잭슨과 올림포스의 신들입니다. 시즌2가 2025년에 나온다고 하네요. 예고편은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해 볼 수 있습니다. 영화 프리키 프라이데이 속편 소식도 나왔습니다. 영화 프리키 프라이데이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티격태격하는 엄마와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속편 제목은 프리키어 프라이데이로 정해졌습니다. 기존 제목인 프리키 프라이데이를 굳이 번역하자면 기괴한 금요일이 되는데 속편은 더 기괴한 금요일 정도가 되는 거죠. 1편에서 엄마 역할을 맡았던 제이미 리 커티스와 딸 역할을 맡았던 린제이 로안이 그대로 돌아오고 딸이었던 캐릭터가 엄마가 되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2025년 개봉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행사, 그런데 갑자기 영상이 멈추더니 송출되지 말아야 할 이상한 영상이 스크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디즈니 엑스포 D23 행사를 망치려는 듯한 누군가의 발걸음이 이어지는데요. This looks like a room he should not be in. No, don't touch that. Are we back? 스크린을 찍고 스티치가 등장합니다. 바로 릴로와 스티치 실사영화 소식을 발표하기 위한 귀여운 연출이었는데요. 2002년작 애니메이션을 실사영화로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2025년 여름 개봉 예정입니다. 디즈니가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실사영화 백설공주를 위한 무대도 있었습니다. 백설공주 역의 레이첼 지글러와 왕비 역의 겔 가돗 배우가 등장했죠. 이 영화는 1937년작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실사영화로 만든 건데 제목은 백설공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고편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전체 예고편은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21일 개봉 예정이죠. 이어진 건 영화 트론 RS 소식이었습니다. 영화 트론은 디즈니가 제작한 SF 영화로 주인공이 컴퓨터 세계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내용이죠. 1982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2010년에 트론 새로운 시작이란 이름으로 다시 시리즈가 시작했습니다. 트론 시리즈를 2편 더 만들 것이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트론 RS 소식이 이번 D23 자리에서 발표되었죠. 이번 속편의 주요 컬러는 레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락밴드 9인치 네일스가 이번 영화의 음악을 만들 것이라는 소식도 D23에서 공개가 되었죠. 트론 RS는 2025년 10월 10일 개봉 예정입니다. 올해 D23 엔터테인먼트 부분의 마지막 소식은 바로 라이온킹의 또 다른 이야기 무파사입니다. 라이온킹에서 무파사는 심바의 아버지인데요. 기존 라이온킹이 심바가 성장해 어떻게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이었다면 무파사는 심바의 아빠인 무파사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빌런인 스카와 등을 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스카의 원래 이름은 타카인데요. 그래서 영화 무파사에서는 타카로 등장할 예정이죠. 2024년 12월 20일 개봉 예정이고 풀버전 예고편은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테마파크 부문에서는 파리 디즈랜드에 라이온킹 테마구역과 놀이기구를 만들 것이라는 사실이 발표되기도 했죠. 이 소식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D23에서 발표된 전세계 디즈랜드 소식들이 더 궁금하다면 이 영상도 꼭 보고 가세요. 위에 뜨는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몬스터 주식회사 롤러코스터, 코코 보트라이드, 어벤져스 다크라이드, 스파이더맨 놀이기구까지 신규 어트랙션 소식도 엄청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올해 D23 소식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영화 중 가장 기대되는 작품은 어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